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4자 회동이 최근 대통령실에서 있었죠. 핵심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앞서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 시점을 현재 공사가 한창인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의 완공에 맞추기로 해서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돼 있고 계획대로 마무리는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주관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전 협의회는 무안군도 참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만 참여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엔 당사자인 무안군도 참여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의 입장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단초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남이나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예정일인 2027년 12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나주 고막원에서 무안공항, 목포 임성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 2단계는 KTX가 국제공항에 연결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47.5%로 목표 공정률인 51.8%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통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안공항 사정도 변수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확정한 내년 3월까지 국제선 운항 일정에 무안공항이 빠지면서 폐쇄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별개로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까지 모두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인 가운데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이 2027년 말까지 무안공항으로 옮겨갈지 여부는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공사가 예정대로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서남권 발전을 이끌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남형 트램 사업이 2년 넘게 자체 용역 단계를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용도로 사용에 따른 교통 체증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시작된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전남형 트램. 미래형 수소 트램이 유달산 부근을 순환하는 원도심 노선과 하당에서 무안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목포 오룡 노선으로 가는 파격구상을 내세웠습니다. 단순 관광 자원을 넘어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소멸 대안으로 정부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이번 사업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합니다. 성수기나 이럴 때 또는 계절이 바뀌어서 좀 좋을 때만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일본이나 다른 소도시 여행할 때 봤던 그런 것처럼 되게 경관상 보기 좋을 것 같고 관광객도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실제 관련 용역이 지난 8월 중단되는 등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입니다. 해당 사업엔 1km당 300억에 이르는 건설비 등 모두 8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예정.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낮은 수요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가 혼용이 되면은 좀 나을 텐데 아직 우리나라 경찰이 트램만 다니게끔 합니다. 그러면 차가 못 다닌다고 해서 마이너스 편익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램에 불리한 기준이 돼 있는 거죠. 이를 넘어서더라도 좁은 구도심 도로의 일부 차로를 트램 전용으로 운영할 경우 발생할 교통 체증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버스와 택시 등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은 물론 전체 교통 시스템의 대변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좀 빈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주변에 좀 승용차 이용에 대한 어떤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낮춰서 저희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인식 전환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도시처럼 철도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접 교통공단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또 계획한 수소 트램 기술이 여전히 더디게 발전되고 있다는 점 등 넘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기정사실화된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까지.
대대적 홍보를 통해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남형 트램은 이처럼 산적한 과제 앞에 현실성이 결여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와 순천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동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이 있기는 하지만 정체와 공사가 빈번해 불편함이 상당한데요.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미 기자입니다. 평일 낮 편도 2차선 도로를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여수와 순천을 잇는 국도 17호선입니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통근차와 관광객 등 하루 평균 6만여 대가 국도 17호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많은 통행량에 비해 편도 2차선에 불과해 정체되기 일쑤고 잦은 공사로 운전자들의 불편함도 상당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은 차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공사한다고 하면은 그냥 길이 너무 많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20년 전부터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꾸준히 건의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설득 끝에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것도 잠시, 지난해 국토부 주관 용역이 끝났는데도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확정이 임박한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 기지가 돼 있는 지역인데 이곳의 산업 물량, 그리고 관광 물량, 그리고 생활 정주 이동 물량까지를 지금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 여수. 50여 년간 국가산단을 품고 천만 관광도시로 도약했지만 교통 인프라는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신안군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로 돌진해 자초한 사고를 냈던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성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1등 항해사에 대해 도주의 우려,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에 대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등 항해사 A씨는 사고가 난 지난 19일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자동 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해경은 위험 구간에서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는 이 선박의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실패 이후 대안에 대해 다음 달 안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실패 이후 AI 선도도시 광주 등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